안녕하세요. DJ 유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9살의 직장인 여자예요. 저는 몇 달 전에 파혼을 했는데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파혼을 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미리 똥을 피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이에요. 게다가 저는 외동딸이었기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는 부족한 것 없이 부모님의 지원을 누려온 편이에요. 그러다 남자친구를 만난 건 제가 회사에 취업을 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회사에 다닌 이후로 연애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만 지내다가 친구의 권유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아는 오빠의 친구인데 사람이 경제 개념도 있고 외모도 괜찮다는데 한번 만나볼래? 뭐 하는 사람인데? 나이는 몇이고?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좀 말해봐. 3살 많고 직장 다니고 있대. 성격도 반듯하고 키도 커. 완전 모범생 스타일인가 봐. 저는 친구가 해준 소개팅으로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모범생 스타일이라는 말에 처음부터 흥미가 생겼죠. 제 주변에는 나쁜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듯한 사람이 제 취향이었거든요. 그렇게 소개팅으로 만나 저는 만난 지 3번째 만에 소개팅남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직장인이 되고 처음 하는 연애라 학생 때와는 달리 좀 더 어른스러운 연애를 하게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 곁들인 음식을 먹는다거나 주말에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녀온다거나 하는 거요. 오늘은 우리 떡볶이 먹을까? 떡볶이 먹고 소화시킬 겸 공원 같이 걷자. 그리고 자전거 빌려서 탈까? 또 떡볶이야? 나 맨날 떡볶이 먹어서 질리는데. 우리 오늘은 다른 거 먹으면 안 돼? 너 떡볶이 좋아한다고 하길래 계속 떡볶이 먹었지. 그럼 오늘은 곱창 먹을까? 곱창에 소주 한 잔. 어때? 우리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스테이크에 와인 같은 거 먹고 싶은데. 오늘은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가자. 무슨 스테이크야. 그거 양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비싸기만 하지. 내가 아는 곱창집 있는데 거기는 배불리 먹어도 돈이 얼마 나오지도 않아. 곱창에 소주 마시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데. 게다가 그 집 진짜 맛있어. 가자. 로맨틱한 어른의 연애를 기대했던 저는 남친의 소박하기만 한 취향이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도 3년 만에 하는 연애였기에 남자친구의 취향을 맞춰가며 잘 지내고 싶었어요.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요. 비록 스테이크에 와인은 아니지만 곱창에 소주를 마셔도 그 시간마저 즐겁기만 했죠. 남자친구는 저와는 달리 돈도 아껴 쓸 줄 알고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제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물론 가끔은 너무 검소한 면이 조금 지나칠 때도 있었어요. 나 오빠한테 받고 싶은 거 있는데 나 다음 데이트 때는 꽃다발 하나 사주면 안 돼?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를 위해 길을 나서는데 꽃다발을 들고 가는 커플이 보이더라고요. 여자의 행복해 보이는 미소와 뿌듯해하는 남자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여서 저도 남자친구에게 부탁을 했죠. 제가 먼저 꽃다발을 사달라고 하지 않으면 남자친구는 절대 살 생각이 없어 보였거든요. 뭐? 꽃다발? 졸업식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갑자기 왜 꽃다발이 받고 싶은 건데? 그거 얼마쯤 하지? 3만 원 정도 하나? 나도 꽃다발 받으면 되게 사랑받는 느낌일 것 같아. 응? 나도 다음에 꽃다발 선물해줘. 3만 원? 미친 거 아니야? 그거 며칠 뒤면 다시 드는데 왜 그런 걸 사?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어쩌다 한 번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3만 원이면 하루치 데이트 비용인데 어떻게 꽃다발을 사달라고 해. 데이트 한 번 줄이면 꽃다발 사줄게. 꽃다발 사주기 싫다는 말을 참 밉게도 하더라고요. 한 번 데이트하는 비용이 3만 원이니까 데이트 횟수를 한 번 줄이면 꽃다발을 사주겠다는 말은 정말 밉게 들리더라고요. 검소한 것도 좋지만 돈 쓰는 거에 너무 예민한 남자친구 때문에 저도 조금씩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는 남친의 계산적인 태도가 서운했죠. 돈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바라는 것들까지 전부 금액으로 가치를 매기니 가끔은 이 사람이 저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죠. 로맨틱한 분위기를 즐기고 싶은 저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무시되었어요. 남자친구가 매번 돈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일이 잦았어요. 나는 대출 같은 거 받는 거 되게 나쁘게 생각해. 그게 다 빚이잖아. 대출도 자산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게 왜 나빠? 집 같은 거 살 때는 어쩔 수 없지 않아? 대출이 어떻게 자산이야. 다 갚아야 하는 건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출 같은 건 받지 않을 거야. 학자금 대출 갚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남자친구는 학자금 대출을 갚는데 3년이나 걸려서인지 대출을 받는 거에 민감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돈 얘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돈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크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삐딱했어요. 내 친구 연호 있잖아. 연호가 창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니 요즘엔 사업이 잘 풀려서 돈도 많이 버나 봐. 이번에 외제차도 뽑았대. 나랑 동갑인데 그렇게 잘 나가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 솔직히 돈 많은 사람들 중에 떳떳하게 돈 버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다들 구린 짓을 하니까 그렇게 돈이 많은 거야. 그리고 우리 나이에 차 끌고 다니는 애들 중에 정신 똑바로 박힌 애 하나도 없어. 외제차면 안 봐도 뻔하지. 돈이 많으면 기부를 해야 할 것이지. 무슨 외제차야?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니잖아. 그건 너무 편견 아니야? 자기가 번 돈으로 좋은 차 사는 게 뭐가 그리 나빠? 그리고 기부가 의무는 아니잖아. 꼭 돈 많다고 다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번 건 아니야. 돈 많으면 기부부터 해야지. 부자들은 대부분이 남의 등쳐먹고 나쁜 짓 해서 재산 모은 거야. 돈이 없더라도 떳떳하게 사는 게 낫지. 그러니까 너도 부자들 동경할 필요 없어. 그때는 그냥 의견 차이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의 집은 아버지가 중소기업에 다니시다가 퇴직하시고 현재는 일이 없어 집안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돈을 너무 함부로 쓰는 것보단 알뜰한 게 낫다고 믿었기에 남자친구가 돈을 아끼는 것이 나쁘게 보이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남친에게 우리 집의 형편이 넉넉하다는 말을 하기는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취업 선물로 부모님이 저에게 비싼 가방을 사주신 적이 있는데 그 가방도 남친을 만날 때는 들고 나오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개념 없다는 소리나 들을 것 같아서 겁이 났거든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기도 했고요. 너 왜 택시를 타고 와? 아니, 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택시를 탄 거야? 너는 돈이 썩어나? 한 번은 남친과의 약속에 늦을까봐 택시를 타고 나타났더니 남친이 저를 아주 생각이 없는 애라고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나 짜증스럽게 말을 하던지 저는 변명이라도 하듯 왜 택시를 탔는지 설명해야 했어요. 아니, 나는 늦을까봐 택시를 탄 거지. 내가 늦으면 자기가 너무 오래 기다릴까봐
미안해서 그랬어. 그래도 나 일찍 왔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어쩌다 한 번인데 그럴 수도 있잖아. 너는 돈 개념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내가 좀 기다리면 되지. 이게 택시까지 탈 일이야? 진짜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 그렇게 돈 많으면 오늘 데이트 비용은 네가 다 내. 남친은 돈 나가는 일에는 유독 예민한 모습을 보였죠. 제가 택시를 탔는데 그 벌로 데이트 비용을 다 내라고 했을 때는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돈 조금 쓸 때마다 벌벌 떠는 남친이 너무 쪼잔해 보였어요. 제가 제 돈을 쓰는데도 눈치가 보이는데 남친에게 선물 같은 거는 바라지도 못했죠. 꽃다발도 돈 아까워서 사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선물을 어떻게 바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저는 남친을 정말로 사랑했었나 봐요. 그런 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뭘 몰라도 한참을 몰랐던 거죠. 그래도 우리는 그럭저럭 헤어지지 않고 잘 지냈어요. 돈 문제로 남자친구가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았기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더니 부딪힐 일도 거의 없었죠. 그랬더니 다툴 일도 거의 없었고 2년이라는 시간도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만난 지 2년쯤 되니 남자친구와 저는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 부모님부터 설득해야 했죠. 남자친구는 몰랐지만 저희 아빠는 남자친구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하셨거든요. 나는 네가 연애를 할 때는 그러려니 했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야. 집안끼리 배경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아빠는 네가 결혼은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 나 그 사람 정말로 사랑한단 말이야. 2년 동안 얼마나 잘 지냈는데 내가 결혼하겠다고 한 사람 여태까지 없었잖아. 결혼 허락해주면 안 돼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집안 차이를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셨죠. 남자친구는 이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기에 저는 혼자서 아빠를 설득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의 말을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이 결혼을 반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아빠는 남자친구의 쪼잔한 면을 진작에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었죠. 아빠가 반대를 하시니 더욱 결혼이 하고 싶었어요. 그럼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생각해보는 건 어때? 너무 급하게 정하는 것 같아서 아빠가 걱정이 돼서 그래. 몰라. 난 더 늦추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나 정말 잘 살 수 있다고. 제발 나 좀 믿어주면 안 돼요? 2년 동안 연애하면서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는데 아빠는 왜 반대하시는 거예요? 내 딸이랑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러지. 아빠도 사업을 하면서 사람 보는 눈이 있는데 아빠가 왜 반대하는지 너도 잘 생각해보는 게 어때? 2년이나 만나는 동안 충분히 봤어요. 아빠가 그냥 저 응원해 주시고 믿어주시면 안 돼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빠는 며칠 반대를 하셨지만 결국엔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제가 밥도 안 먹겠다 하고 부모님과 대화도 하지 않으니 아빠는 하는 수 없이 두 손 두 발을 다 드신 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철없었던 제 행동이 죄송하기만 해요. 네가 그렇게 좋다는데 그래도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겠지. 그래도 너무 결혼을 너무 서두르진 말고 천천히 잘 준비하는 걸로 해. 오빠한테는 결혼 반대했었다고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오빠 알면 엄청 속상해할 거야. 결혼도 허락한 마당에 내가 그런 얘기를 왜 하겠어. 걱정하지 마. 아빠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남자친구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찾아갔어요. 마음 같아선 우리 부모님한테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남자친구가 자기 부모님한테 먼저 인사드려야 한다고 우기길래 하는 수 없었죠.
그래, 결혼을 하겠다고? 우리는 너희한테 집을 해줄 돈은 없다. 우리도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 너희도 너희 힘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인사를 드리자마자 남친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돈을 받으러 온 것도 아닌데 돈 얘기부터 하시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결혼식도 스몰 웨딩으로 하고 뭐든 돈 아껴서 간소하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결혼식을 제대로 하고 싶어요. 그건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몰 웨딩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어요. 결혼은 저희가 하는데 결혼 방식까지 아버님이 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만약에 돈 때문이라면 저는 저희 친정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고요. 우리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700만 원, 딱 거기까지다. 스몰 웨딩이 싫으면 그 이상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아서 해. 700만 원이라고 딱 선을 긋는 예비 시부모님의 말에 조금은 섭섭했지만 돈만 있다면 결혼식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돈 갖고 잔소리를 할 리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너는 연봉이 얼마나 되냐? 결혼할 돈은 많이 모아뒀어? 그런데 더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건 시아버지 될 분이 모든 대화를 전부 돈과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맨날 돈 얘기를 하는 것과 비슷했죠. 새로 가족이 될 저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 없으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저 제 연봉, 제가 지금까지 모은 돈, 저희 집 평수, 이런 것만 궁금해하셨죠. 저는 그게 좀 찝찝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 카드 줄 테니까 이걸로 결혼 준비해. 예비시댁에서 준 700만 원은 괜히 쓰지 말고 나중에 적당한 때에 돌려드려.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이미 예상했다는 듯 아빠는 바로 카드 한 장을 주셨어요. 결혼 준비는 아빠가 주신 카드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부터 제가 결혼하면 주려고 모아둔 돈이라고 하셨어요. 예비시댁에 대해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았지만 저를 봐서 말을 삼키시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결혼을 한다는데 아빠는 최고로 좋은 것만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돈 아끼지 말고 좋은 것들로 사고 식장도 좋은 데 예약해. 사람도 많이 초대하고. 아빠 고마워요. 그래도 나 이 돈 함부로 안 쓰고 요긴하게 잘 쓸게요. 아껴서 필요한 것만 살게요. 너무 아끼느라 꼭 필요한 거 못 사지 말고 좋은 걸로 잘 골라서 사. 그러려고 모아둔 돈이니까. 저는 예비시댁과는 너무나 다른 아빠의 태도에 너무 감사해서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남자친구와 예식장도 알아보고 가전제품과 가구도 알아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물건을 보고 예식장을 구경하는 내내 남자친구의 표정이 어둡기만 하더라고요. 결혼을 준비하는 설레는 시간에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은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카페에 가서 쉬는데 남자친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네가 보는 것들 전부 너무 비싼 것만 보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주신 700만 원 다 써버리게? 저는 남자친구의 물음에 기가 막혔죠. 애초에 700만 원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에는 택도 없는데 그걸 남길 생각이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짠돌이어도 물가도 모르는 건지 어떻게 700에서 돈을 남길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뭐 정화수 떠놓고 맞절하는 게 결혼인 줄 알았어? 결혼을 하는데 700만 원에서 어떻게 남겨? 그럼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비싸고 좋은 것들만 보는 거야? 가구나 가전제품도 무료 나눔이나 중고로 나온 거 잘 보면 충분히 좋은 거 살 수 있는데
왜 전부 백화점같이 비싼 것만 파는 데서 물건을 보고 그래? 그리고 우리 그냥 월세 살 건데 그 물건들이 전부 들어가기나 하겠어? 신혼집에 들어갈 가전제품과 가구마저도 무료 나눔이나 중고로 살 생각을 하고 있는 남자친구 때문에 기가 막혔죠. 아무리 돈을 아끼고 싶어도 그렇지 어떻게 새로 시작하는 집에 그런 물건을 놓자는 건지 저는 너무 싫었어요. 내가 모은 돈도 있고 아빠가 카드 주신 것도 있어. 그걸로 사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돈 하지 마. 그래봐야 우리 집 살림이나 너네 집 살림도 뻔할 텐데 돈이 뭐 나만 하냐? 너 설마 대출이라도 받은 건 아니지? 남자친구가 저를 한심하다는 눈으로 바라보며 묻더라고요. 대출 받은 것도 있기는 하지. 근데 내가 물건 사는 건 전부 아빠 카드로 사는 거라 대출이랑 전혀 관련 없어. 야, 대출을 왜 받아? 그깟 결혼하는데 대출을 받는 게 말이 돼? 내가 말했잖아. 나 대출 받는 거 진짜 싫다고. 너는 왜 그런 짓을 내 허락도 없이 하는 거야? 남자친구가 그렇게 화를 크게 내는 걸 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제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니까 어찌나 목소리를 크게 높이는지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저는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렇게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해서 대출 받은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내? 대출을 왜 받았는지부터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싫다고 전부터 말했던 거잖아.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데? 금액이 얼마야?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누가 보면 제가 대단히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5천이야. 진짜로 꼭 필요해서 받은 거라고. 나도 함부로 대출받고 그러지 않아. 너 진짜 미쳤냐?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생각도 없이 대출을 받아? 난 진짜 네가 이렇게 답 없는 애인 줄은 몰랐다. 애가 왜 이렇게 생각이 없지? 진짜 짜증나네. 남친의 비난에 어이가 없었어요. 제 얘기는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 대출을 받았다고 무작정 화부터 내는 남친이 평소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상황 설명을 하기 전에 생각 없다는 소리부터 하는 남친의 태도가 실망스럽더라고요. 아빠가 이래서 결혼을 반대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알던 남자친구의 모습이 아니라서 2년 동안 보아온 모습은 다 뭐였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건데. 이제 결혼을 하면 그 빚도 내가 갚아야 되는 거잖아. 이게 별일이 아니야? 너 호구 하나 잡아서 결혼하려고 했던 거냐? 내가 우스워? 나도 다 이유가 있어서 대출받은 거라고 하는데 내 말은 왜 들어보지도 않고 화부터 내는 건데? 나도 그냥 대출받은 거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랑 상의 다 하고 받은 거야. 난 너 같은 애랑은 못 살겠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나 몰래 대출을 받아? 그것도 네 부모님이 그러라고 하디? 와, 네 부모도 진짜 알만하다. 너 같은 애랑 결혼을 하려고 한 내가 미친놈이지. 부모님 욕까지 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저도 화가 나서 울컥하더라고요. 돈 얘기만 나오면 사리 분별을 못하는 남자친구가 정말 정남이 떨어졌어요. 지금 말 다 했어?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그렇지.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지. 결혼 앞두고 그게 내 앞에서 할 말이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까지 욕하는 게 지금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해? 저는 남친의 막말에 머리끝까지 화가 나더라고요. 야, 파혼해. 난 너 같은 애랑 결혼 못하겠으니까 파혼해. 그 돈 너 혼자 갚아라. 어디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냐? 아니, 대출 좀 받았다고 파혼을 하자는 게 말이 돼?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기어이 파혼하자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2년을 만나면서 우리는 한 번도 헤어지자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놈의 대출 때문에 남친이 저보고 파혼을 하자고 하는데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저도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등신이야?
네 빚을 갚아주게. 결혼해서 내가 네 빚 갚으려고 발버둥칠 생각하면 앞이 안 보인다. 너처럼 형편도 안 되면서 돈만 펑펑 쓰는 머리 빈 애랑은 결혼 절대 안 해. 아, 진짜 똥 밟았네. 남친은 파혼이라는 말에 막말까지 더해서 저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어떻게 결혼을 약속한 사람에게 똥 밟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저를 사랑하기는 했었나 의심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억울해서 일단은 설명을 해야 했어요.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집이 너네 집보다 훨씬 잘 살고 우리 집은 여유가 있어서 나한테 결혼 준비하라고 카드도 주고 대출도 받아줬어. 근데 뭐? 형편도 안 되면서 돈만 펑펑 써? 우리 집은 충분히 형편 되거든? 대출을 받은 돈이 네 돈이냐? 너 착각 좀 하지 마. 돈 빌려 쓰는 주제에 그게 돈 많은 거라고 하는 거 보면 너는 진짜 답이 없는 애야. 너처럼 개념 없는 무식한 애랑 결혼할 뻔한 내가 멍청이지. 남친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못되기만 했더라고요. 저는 참지 못하고 가방에 있던 부동산 계약서를 꺼내서 남친의 얼굴에 들이밀었어요. 우리가 월세로 살 거라고 했지? 이거 내 명의로 계약한 집이야. 분위기 좋을 때 천천히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네가 하도 난리를 쳐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아빠가 신혼집 하라고 3억짜리 집인데 2억 5천이나 보태주셨어. 그리고 나머지 5천은 나보고 천천히 갚으라고 해서 대출받은 거야. 너희 집에서 준 700만 원은 너무 쥐꼬리여서 한 푼도 안 썼어. 나중에 상황 봐서 돌려드리려고 했다고. 이래도 내가 형편이 안 되냐? 제가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 흔들자 남친이 그것을 낚아채서 뚫어져라 바라보더라고요. 너희 집이 이렇게나 부자였어? 아니, 2억 5천을 그냥 내주셨단 말이야? 너희 부모님 이것 때문에 집 한 건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주시지? 남자친구의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더라고요. 집을 왜 팔아? 아빠는 하나뿐인 딸 결혼한다고 돈 모아두셨다고 했거든. 누구네처럼 700만 원 이상 쓰지 말라고 선 안 그어. 저는 일부러 남친 속을 긁어놓으려고 막말을 했죠. 그런데 남친에게는 타격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저 부동산 계약서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난 너희 집이 이렇게 부자인 줄은 몰랐지. 너희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길래 돈이 이렇게 많아? 그걸 이제야 물어봐? 우리 아빠 중소기업 운영하셔. 그래, 나는 네가 싫어하는 부유한 집에서 자랐어. 너 기죽을까봐 나는 돈을 더 쓰고 싶어도 눈치 보여서 쓰지도 못하고 살았어. 그거 다 너 배려해준 거야. 꽃다발 한번 받아보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 너 배려해준 거라고. 아휴, 진정 말하지 그랬어. 그러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하지. 솔직히 3억짜리 집인데 5천만 원 대출이면 갚는 거 껌이지. 우리 둘이 같이 일해서 갚으면 되잖아. 와, 나 진짜 땡 잡았네? 저의 막말에도 남친은 집이 생긴다는 생각에 자존심도 없는지 그저 좋아하기만 하더라고요. 저에게 부유한 사람들을 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희 집에 돈이 많다는 게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 웃기만 하더라고요. 돌변한 남자친구의 태도를 보니 치사하고 재수없기만 하더라고요. 돈 좀 있는 것 같으니까 표정이 바로 좋아지는 남친을 보면서 파혼만이 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집 너랑은 상관없는 집이야.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고 어차피 우리 파혼할 거니까 네가 이 집에 들어갈 일은 없어. 그리고 오늘로써 너랑 나랑은 끝이야. 에이, 내가 한 말 때문에 화나서 그래? 우리 둘이 같이 살 집까지 생겼는데 이렇게 기분 좋은 날 그런 말은 하지 말자. 아까는 내가 잘 모르고 실수한 거야. 대출받았다고 파혼하자며 득달처럼 달려든 게 누구인데? 집 좀 생기니까 내가 달라 보여? 아까 우리 부모님 욕까지 하던 사람이 태도 돌변하는 거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알아? 그때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그랬던 거지.
이제 상황 알았으니까 괜찮아. 와, 장인어른 되실 분이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집부터 갈 게 아니라 너희 집부터 갔어야 하는 건데. 나중에 나 거기서 일한다고 하면 취직도 해주시겠지? 나 지금 진짜 든든하고 너무 좋다. 됐거든? 너 돈만 관련되면 길길이 날뛰는 거 진짜 지겨워. 내가 눈치가 보여서 너랑 돈 갖고는 얘기도 못하겠어. 그뿐이야? 네 막말은 또 어떻고? 뭐? 머리가 빈 애랑은 결혼을 못하겠어? 나도 너처럼 입 더러운 애랑은 결혼 못해. 야, 그건 내가 욱해서 한 소리지 진심은 아니야. 네가 나 몰래 대출받고 나한테 다 갚으라고 할까 봐 그런 거지. 근데 너희 집 부자라며. 근데 뭐가 걱정이야. 게다가 신혼집도 너희 부모님이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깝게 왜 파혼을 하려고 해. 파혼하는 게 아까운 사람은 너겠지. 넌 진짜 끝까지 돈밖에 모른다. 진짜 그놈의 돈. 지겨워. 나는 이번 기회에 네 바닥을 제대로 봤어. 돈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날뛰고 웃고. 네가 그러고도 날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 됐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결혼 준비 잘해보자. 나 이제 마음 편하게 쇼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그렇고 아버지가 주신 카드는 한도가 얼마야? 그 와중에 카드 한도를 묻는데 정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이 사람 머릿속에 나는 없고 돈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헤어지자. 오빠랑 내가 얼마나 안 맞는지 알았어. 미안한데 사실 우리 아빠도 결혼 반대했었어. 나를 반대하셨다고? 아니 왜? 내가 돈도 없고 별 볼 일 없다고 반대하셨어? 네 아버지도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헤어지자. 오빠랑 나 안 맞아.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저는 그대로 집으로 향했어요. 홧김에 헤어지자고 한 건 아니었어요. 본능적으로 이 사람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알뜰한 게 아니고 자기 돈 쓰기 싫다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조금도 손해보기 싫어서 돈 계산을 해가면서 이리 재고 저리 재는 남자친구의 태도에 정이 떨어졌어요. 제가 대출을 받지 않았더라면 남친의 밑바닥을 알 수 있었을까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방에 들어왔는데 2년 동안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몰랐던 제 스스로가 한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방에 처박혀서 울기만 하니까 아빠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너 오늘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아니면 남자친구랑 다투기라도 한 거야? 오늘따라 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나 헤어지려고요. 내가 대출을 받았다니까 길길이 날뛰면서 나보고 생각 없는 애래요. 대출 때문에 파혼하자더니 신혼집 아빠가 거의 다 해준 거라고 하니까 태도 돌변해서 잘 살아보재요. 이런 사람과 살 자신이 없어요. 아빠한테 결혼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떼를 썼는데 이제 와서 결혼 못하겠다고 하는 거 너무 한심하죠? 저는 아빠에게 죄송해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하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며칠 되지도 않아서 헤어진다는 말을 들은 아빠의 눈에 제가 얼마나 생각이 짧고 한심해 보일지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아빠는 예상했던 일이고 네가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결혼하기 전에 상대의 실체를 알게 된 게 오히려 잘 된 게 아닐까?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이제 아무도 못 만날 것 같아요. 나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 살 운명인가 봐. 결혼정보 업체에 가입해보는 건 어때? 인위적인 만남이라고 싫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그냥 소개팅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해보자.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지 또 모르잖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하루도 되지 않았지만 저는 아빠의 말을 듣기로 했어요.
차라리 조건이 맞는 남자를 만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몇 번이나 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부 무시해버리고 저는 결혼정보업체에서 주선하는 첫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2년을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큰 기대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소개팅남은 저에게 큰 관심을 보였죠. 첫 만남에 이런 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 이상형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싶어요. 제가 혹시 부담스럽게 해드렸나요? 아니요. 부담스럽기보다는 저를 그렇게 잘 봐주신 게 감사하죠. 저는 소개팅남이 처음부터 마음에 든 것은 아니었지만 상대가 워낙 적극적으로 나오니 만남을 몇 번 더 이어나갔어요. 소개팅남은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좋은 레스토랑에도 데려가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도 데려갔어요. 그것도 그 남자의 차를 타고요. 제가 상상했던 어른의 데이트를 하니 저도 조금은 설레더라고요. 그리고 소개팅남의 배려심 많은 말투도 마음에 들었어요. 저에게 매일 무얼 하고 싶냐고 먼저 물어봐 주는 것도 좋았어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매 순간 돈 얘기를 하던 남친과는 달리 소개팅남은 저와 함께하는 그 순간만을 즐길 뿐이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오래 기다렸어요? 오늘은 차를 안 가져와서 늦을까봐 택시를 타고 왔어요. 이거 사느라 늦었어요. 미안해요. 5번째 만남에서 소개팅남이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에 나타났어요. 그것도 한 손에는 꽃다발까지 들고 있더라고요. 전 남자친구는 돈 낭비라며 절대 사주지 않았던 꽃다발을 들고 그것도 택시에서 내리는 소개팅남의 모습이 갑자기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고마워요. 꽃다발 너무 받아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받아보니까 알겠네요. 저 꽃 되게 좋아하나 봐요. 소개팅남은 그 말에 뿌듯해했고 저는 그날부터 소개팅남과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전 남친에 대한 생각은 말끔히 지워지더라고요. 소개팅남이었던 제 남자친구는 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선물을 주기도 하고 항상 맛있는 것만 먹이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돈을 쓴다는 것보다 저에게 그만큼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고맙고 즐거웠어요. 그렇게 3개월쯤 만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남자친구를 향한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거의 매일같이 행복한 데이트를 하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불청객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 남친이었어요. 이제 와서 왜 연락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문득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지내는지 말해주고 다시는 연락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더라고요. 안 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 어떻게 지냈어? 난 매일 네 생각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너는 괜찮았어? 너도 많이 힘들었지. 우리 이제 그만 화해하고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자. 나 안 힘들어. 헤어져 보니까 알겠더라. 난 우리가 사귀고 있을 때가 더 힘들었어. 그리고 마지막에 네가 나한테 했던 막말 생각하면 지금 연락하는 것도 기분 되게 더러워. 아직도 화난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 화해하자. 우리 좋았잖아. 우리 결혼도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화내고 있을 거야? 전 남자친구는 착각을 심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미쳤다고 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겠어요?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미 벤츠를 타고 있는데 왜 똥차를 다시 타겠어요? 나 만나는 사람 있어. 그 사람이랑 정말 잘 지내고 있어서 네 생각 안 나. 난 요즘에 진짜로 행복해.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너를 왜 다시 만나겠어?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너는 어떻게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 너 그런 애였어?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뭐가 잘못된 건데?
난 잘못된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죠. 그랬더니 전 남친은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너 그 사람이랑 결혼도 할 거야? 너 나랑 결혼하려고 했던 거 다 잊었어?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지 그 사람도 알아? 네가 파혼했다는 걸 알아도 네가 그 사람이랑 계속 만날 수 있을까? 거의 협박과도 다름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잘하면 그 사람이랑 결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집이랑 경제적 수준도 비슷하고 나한테 아끼지 않고 잘해줘. 오빠는 나한테 돈만 아끼는 게 아니라 마음도 아끼는 사람이었잖아.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나한테 진심으로 잘해줘.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야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너 설마 우리 같이 살려고 했던 그 신혼집에 그 새끼랑 같이 들어가려는 거 아니지? 난 그건 진짜 못 참을 것 같다. 나도 돈만 있었으면 너한테 그 사람이 해주는 것보다 잘해줄 수 있어. 너 돈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여자였냐? 진짜 실망이다. 돈 얘기는 어김없이 하더군요. 정말 지긋지긋한 얘기였어요. 저에게 전화를 한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신혼집이 아까워서 연락을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됐든 난 이제 새로운 사랑 찾았으니까 다시는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말고 메시지도 절대 보내지 마. 전혀 안 반가워. 저는 전화를 끊었고 이게 마지막 전화라고 생각하니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새 남자친구와 잘 지내고 있다가 엉뚱한 인간한테 전화를 하고 기분이 더러웠어요. 그래도 제가 얼마나 잘 지내는지 얘기해줬으니 다시는 저에게 연락하지 않겠죠. 그렇게 생각하니 기분이 조금은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전 남친과 저를 소개해줬던 주선자 친구한테 연락을 받고 너무 웃긴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전 남친 완전 망했더라. 그 사람 소식 듣고 어이없어서 연락한 거야. 전 남친? 난 그 사람이라면 이제는 치가 떨려.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2년이나 만났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이 얘기 들으면 너 진짜 웃을걸? 네 전 남친이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주제에 안 맞게 엄청 예쁜 여자를 만났더래. 너랑 헤어지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여자 만났다고 의기양양해서 지내더니 그 여자한테 돈 다 털렸대. 뭐? 어이없다. 나한테는 어떻게 그 사이에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냐고 하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 별짓을 다 하고 살았구나. 네 전 남친 털어먹은 여자가 꽃뱀이었나 봐. 그 여자가 부자인 척하면서 급하게 엄마 병원비 빌려가더래. 나중에 줄 때는 이자까지 쳐서 준다고 해서 얼씨구나 좋다고 돈 줬다가 그대로 날랐대. 한심한 인간이 한심한 짓을 저지른 게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솔직히 쌤통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전 남친과의 인연이 완전히 끝났으면 좋았을걸. 전 남친이 기어이 선을 넘고야 말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된 소개팅 남과 저와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지긋지긋한 얼굴이 저희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전 남친이었죠.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구질구질 할 수가 있는 건지 놀랍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네가 연락을 하도 안 받아서 찾아왔어.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전 남친은 아주 당당하게 제 앞으로 다가와 말을 하더라고요. 술 냄새까지 풍기면서 비련의 남자 주인공 연기를 하는데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진상으로 보일 뿐이었죠. 자신이 멋있어 보일 거라고 착각하는 것도 아주 꼴불견이었어요. 끝난 사람한테 미련 가져봐야 자기 꼴만 우스워진다는 걸 왜 모르는지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할 얘기 없는데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난리야. 이거 되게 매너 없는 거 알기는 해? 저는 인상을 찌푸리며 싫은 티를 팍팍 내주었죠. 너 내 와이프 될 사람이잖아. 잊었어?
우리 신혼집까지 마련했던 사이라고. 와이프라는 말에 저는 질색했어요. 이미 끝난 관계라고 말했는데 와이프라니. 저는 전 남친의 발언이 소름 끼치게 싫었어요. 멋있는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을 내가 왜 2년이나 만난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다른 여자한테 사기까지 당하고 또 저를 찾아올 생각을 한다는 게 우습기만 했죠. 제발 부탁이니까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주면 안 돼? 이제는 너라면 지긋지긋해. 내가 다른 여자 만났었던 것 때문에 화나서 그래? 나 그 여자랑 완전히 끝냈어. 이제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듣다가 화가 폭발하더라고요. 돈 다 잃고 저를 찾아온 이유가 뭐였겠어요? 정말로 저를 사랑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저희 집 배경 때문에 다시 찾아온 거였겠죠. 그렇게 빤히 보이는 짓을 왜 하는 건지 없는 정남이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누구신데 남의 여자친구 집 앞까지 찾아와서 난립니까? 제가 싫은 티를 노골적으로 내고 있는데 이미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남자친구가 다가오더라고요. 저 사람이 네가 만난다는 사람이야? 별 볼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런 애를 만나? 여자가 싫다는데 계속 미련 갖고 집까지 찾아와서 진상 떠는 건 뭐 하자는 겁니까? 남자친구의 말에 전 남자친구는 움찔하는 것 같더니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남자친구의 코앞까지 다가가는 게 아니겠어요? 너는 빠져라. 네가 낄 자리 아니다. 내가 내 여자랑 얘기하겠다는데 뭣도 모르는 놈이 어디서 설쳐. 그렇게 둘이 서 있는데 키는 남자친구가 훨씬 크고 몸도 남자친구가 훨씬 좋아서 전 남자친구는 그저 초라해 보이기만 하더라고요. 제 남자친구가 연대 체대 나와서 과대표까지 하고 지금도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서 체격이 다부지거든요. 근데 술 기운이라는 게 참 웃기죠. 자기가 싸워봐야 되지도 않을 사람한테 대들 용기도 나는 걸 보면요. 뭐 한번 해보자고? 지금 안 꺼지면 내가 너 좀 패줘도 되겠냐? 남자친구의 말에 전 남자친구는 침을 꿀꺽 삼키더라고요. 초라한 남자의 바보 같은 모습이었어요. 한 번만 더 내 여자친구 앞에서 얼쩡대면 그때는 제대로 손봐준다. 알아들었으면 지금 당장 꺼져! 남자친구의 말에 전 남자친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도망치듯 빠른 걸음으로 떠나더라고요. 주먹 한 번 쓰지 않고 전 남자친구를 겁준 남자친구가 멋있기만 하더라고요. 자기가 파혼했다던 사람이 저 사람이야? 생긴 건 착하게 생겼는데 하는 짓이 너무 구질구질한데? 이런 일로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 걱정 많이 했지. 아무리 끝났다고 말을 해도 저 사람이 자꾸 내 말을 무시해서. 괜찮아. 그럴 때마다 나 불러. 내가 해결해 줄게. 전화 오거나 문자 오면 그것도 다 얘기하고.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애교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 오늘 많이 놀라진 않았지? 나 없었으면 너 혼자 어쩌려고 그랬어. 내가 느낌이 쎄해서 오길 잘했지. 남자친구가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다정하게 달래주더라고요. 아,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그동안 고생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만나서 너무 다행이야. 나 요즘엔 진짜로 행복하다. 내가 너보다 더 행복해. 이제 네 곁은 내가 지켜줄 테니까 오늘 잘 자고. 저는 그 뒤로도 전 남자친구로부터 한두 번의 메시지를 더 받았지만 그때마다 곧장 남자친구에게 일러 바쳤어요. 그럼 남자친구가 그 사람에게 전화해서 욕을 한 바가지 퍼부어줬죠. 그게 충격이었는지 전 남자친구가 다시는 연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엔 남자친구와 저는 너무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아서인지 저는 요즘에 예뻐졌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물론 저희 아빠도 저희 새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요. 요즘에는 아빠가 먼저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묻기까지 하시거든요.
여기까지가 저의 이야기였어요. 아직 결혼 전인 분들은 결혼할 사람에 대해 잘 알아보세요. 세상에는 피해야 하는 남자도 있더라고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